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보다 8분이 안 나오셨네. 비가 와서 그런가요? 옆에 분 안 나오셨잖아. 몰라요? 아, 모르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나란히 앉으셨잖아. 아. 왔는데 뒤로 갔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자, 이 모양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막 꼼짝하기도 싫고. 다른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죠? 네. 자,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2편입니다. 예, 2편이 5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교재는 어디냐면, 그쵸. 102페이지부터 갑니다. 예. 일단,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거래 신고 제도를 먼저 공부하고요. 여기 2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외국인 특례 1문제. 1문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요것도 2문제 정도 비중 보셔야 될까요? 그래서 제2편에서 나오는 것은 총 5문제. 이렇게 되고. 요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 요거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받는 거예요. 외국인 특례다 그러면 특례 중에는 신고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허가받으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2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하고 허가제도예요. 이렇게. 자, 그럼 거래 신고제도 가기 전에 교재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정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정 목적이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재정 목적. 왜 만들었는가? 목적이 4가지예요. 1번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신고제도, 허가제도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하게. 자, 3번째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목적 암기하실 때는 거래 신고는 이렇게 하면 이건 의미 자체는 일단 거래 신고는 건투 경찰에게 이렇게 신고는 건투 경찰한테 해라 이런 뜻이고 요게 의미가 2가지입니다.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요 목적은 첫 번째가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요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자, 법의 이름이기도 하고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고 2번째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그 다음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고 하는 건데 이 2가지인데 요 경찰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질서 확립이에요. 경찰이 하는 게 여기는 이제 무슨 질서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어떻게 하게? 건전하게. 또 어떻게? 투명하게. 이런 뜻이에요. 2가지가 이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가지고 2번째 목적, 3번째 목적. 자, 마지막 목적은 뭐냐 그러면 경자가 나온 거죠. 요 경자가 뭐냐 그러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거래 신고는 전투 경찰이 아니에요. 원래 유명한 건 전투 경찰인데 그 말고 건투 경찰이에요. 목적 4가지.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거래 신고제도를 먼저 봅니다. 자, 거래 신고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첫 시간에 주로 거래 신고제도 볼 거예요. 이건 일단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했을 적에 관청에다가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신고 들어가면 관청에서는 필증을 해줍니다. 그걸 신고 필증이라고 그래요. 신고 필증을 교부하면 그것 갖고 등기를 칩니다. 이전 등기. 신고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 어떻게 요새는 등기부에 나오냐면 거래가액 해가지고 6000 000 000 이렇게 뜨면
실거래가가 6억으로 신고가 들어왔던 아파트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요게 떠요.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 신고지. 요 신고 필증이 없으면 등기를 안 내주니까 할 수 없이 신고하는 거고요. 안 하고 신고 안 하고 그러면 과태료 물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 필증을 준 관청에서는 주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세무서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세무 자료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실거래가 신고 제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 뭐 투기적 목적을 갖고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세금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된다면 투기적 수요를 줄일 수 있다. 투기적 수요를 줄이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만든 제도가 실거래가 신고 제도.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거민제도예요. 공시법 시간에 거민제도 배우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여기 뭐가 있었냐면 거민 신청.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거민 도장을 찍어주면 그 거민 도장 찍은 계약서가 있을 때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거민제도가 있긴 한데 거민제도는 여기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다 따온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냥 거민 도장 받아서 등기를 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증해보는 제도로 더 세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 할 때 이 부동산 등이 뭐냐? 네 가지요, 네 가지. 자,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공급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지위하고. 그래서 토, 건, 공지. 얘하고 얘 차이점은 첫 번째 매매계약은 공급계약이라고 그래요. 분양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요게 생겨요. 지위. 요걸 갖다가 이 거래가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했다. 분양권을 사고 팔았다. 매매. 예? 분양권. 그럼 분양권, 매매 뭐 이런 게 돼요. 그랬을 때 실거래가 신고하십시오. 분양 받았을 때도 신고하고 분양권 사고 팔았을 때도 신고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글자 토건, 공지, 매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그 보면 임목이라든지 광업재단 이런 게 있을 텐데 요건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걸 갖다가 매매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어요.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은 몇 가지예요? 토건, 공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여기 보면 토지 건물이에요. 응? 장래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요. 토지 건물인데 중개상물은 그것 말고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장이 들어가니까 더 범위가 높지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103페이지요. 회색 바탕 박스 밑에 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은 X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이 공급계약은 7가지 법에 근거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그래서 분양받은 것만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7가지 법은요. 그 7가지 법을 물어봤었어요. 시험에서. 근데 암기할 정도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7가지 법을 드러나 보자고요. 왼쪽 페이지 보면 다시 왼쪽 페이지 오셔서 회색 바탕 박스에 2번에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 분양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업법이나 니은법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쉬운 과목이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은 또 안 들어봤을 수 있어. 이런 것도 있구나. 주택법은 들어본 건데 시험법에 들어가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이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들어보시면 돼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 분양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몇 군데니까 어쨌든 하여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법에 근거해서
분양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3번이 지위죠. 밑에 있는 3번이 요 지위.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요 지위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여기서 매매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하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가 아닌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아니면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하는 게 아니죠. 이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합니까? 아니고 매매. 토건 공지 매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밑에도 써놨지만 경매요. 경매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안 돼요.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등기부에 낙찰가가 이렇게 등재가 되지 않아요. 안 나옵니다. 금액은 사건 번호만 나오지. 그래서 경매다 그랬을 때 이렇게 X. 상속 받았을 때 등기부에 상속 받은 금액이 뜹니까? 아니요. 실거래가 신고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로 2번에 막 잔뜩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거래 신고는 누가 해야 될까요?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렇게.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이 거래는 매매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간에서 계약서를 써준 개공이 있다 그러면 개공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직거래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업 공인인계사가 신고해야 될 경우가 99.9%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는 거의 개공의 의무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가능은 하죠. 자, 그러면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 거냐. 자, 원칙은 공동신고예요. 원래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법정 양식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이용해요. 부동산 거래계약 뭐요? 신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법이 요구하는 신고사항을 여기다 다 옮겨 적어요. 일단 둘째 시간에 이거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매도인 A 해서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 B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 둘 다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가게 해서 이걸 갖다 내는 것이 공동신고예요. 그러니까 공동신고의 의미가 뭔지를 보셔야 돼.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뭐 한다는 거냐면 저 신고서를 공동으로 갖다 내요 이런 뜻이 아니고 공동으로 뭐 한다는 의미냐면 공동으로 서명하고 뭐예요? 또는 날이란다는 의미다.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원칙 공동신고 그런데 밑줄을 그어진 게 뭐예요? 공동으로 뭐 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이란다. 그런 의미. 공동으로 제출해 이런 의미까지는 아니고 자 그런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존재한다. 단독 신고가 동그라미 니은번에 있죠 밑에 두 가지 경우입니다. 단독 신고의 경우가 하나가 뭐냐 일방이 신고를 갖다가 거부했을 때야. 밑에 동그라미 A번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이 자기는 도장 안 찍겠다고 신고 안 하겠다고 거부할 수가 있다. 그때는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대신 신고서에 적어놓은 내용들이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둘 다 확인 도장을 찍어줬으면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뭘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래 계약서 원본이요 4번이요 4번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원본 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방이 거부했을 때는 계약서 4번을 낸다. 매매계약서 4번 이런 뜻이 돼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생겼는데 여기 최근에 생긴 거에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이렇게 나왔죠. 한쪽이 국가 등인 경우 최근 시험에 이게 두 번 나온 이유가 최근에 생겼어요. 이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등이 이게 실무적으로는 꽤 많다. 왜냐면 요게 공급계약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공급계약이 없었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다가 공급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들어왔어. 없다가 들어온 거지. 그럼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분양받은 사람하고 또 분양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분양을 한 사람이 뭐 LH공사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만약에 분양을 했다 그랬을 때는 국가 등만 신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등이 허위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일방이 국가 등 경우는 국가 등이 즉 LH공사 이런 데서 신고해라 이런 뜻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동그라미 B번. 요거요. 오히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요? 두 가지. 사실 이렇게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어서 신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뭐죠 지금? 개공이 신고한다고. 그래서 2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는 건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개공해가지고 C 해서 C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는 거고.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은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은 신고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날인해야 돼요? 이 말하고 같은 뜻.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 신고서에다가 개공이 신고할 때는 누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돼요? 개공이. 그걸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신고 의무가 개공한테만 있으니까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여기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신고제도에서는 및 날인하면 틀리는 거예요. 당사자는 개공이 신고할 때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까지 써져 있죠? 밑줄 그어져 있죠? 근데 막상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공동중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 공동중개 D하고 공동중개했어요. 그러면 공동중개한 개공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명 또는 날인. 그게 나온 거죠? 동그라미 니은번이 남았다고요. 어렵진 않고요. 자, 신고 들어갔을 때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방법 어떻게 신고하느냐와 관련해서 자 이제 봅니다. 밑에 가시면 가로 2번입니다. 제일 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제출.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남이 대신 갖다 내줄 수 있다. 이걸 제출, 대행, 직접 제출, 제출, 대행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직접 제출, 그 다음에 제출, 대행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요. 자, 직접 제출, 제출, 대행 그랬을 때 자, 보시면 직접 제출할 때는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간단해요. 직접 갖다 낼 때는 방문해서 갖다 내는 것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쵸? 예.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 예. 우리 이제 둘째 놈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컴퓨터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학교에서 그게 배우는가 봐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좀 해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뭐 좀 해달라, 뭐 설치해달라, 뭐 좀 없애달라고. 뭐 그놈한테 얘기를 해야 돼. 예? 제가 못하고 그래요. 어렵더라고. 근데 걔네들은 금방금방 다 하고. 막. 전 아직도 캡처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둘째 놈은 딱 캡처해서 막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고 막 저한테 보낼 때도 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막 그러거든. 애들이라. 자, 제출대행 한다 그랬을 때 제출대행은 방문해서 제출을 갖다가 대신 해주는 거죠. 신고서를. 저것만 인정이 되고 자, 중요한 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자문서로는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대행이라 그랬을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 지금 가로 2번에 안쪽에 가면 2번 제목 내용입니다. 전자문서 X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누가 제출대행 해줄 수 있냐? 제출대행 자격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을 때하고 개공이 신고무가 있을 때하고 이게 달라요. 이렇게.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을 때는 누가 제출대행하느냐? 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람.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좀 대신 해줘 이렇게 부탁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 시험은 여기죠. 개공이 신고무가 있을 때 누가 제출대행 자격이 있을까요? 역시 위임을 받은 소공이다. 여기가 핵심. 그러니까 지금 104페이지 제일 아랫줄이죠. 제일 끝줄이죠. 위임을 받은 누구라고요? 소공. 시험에 두 번 나왔는데
중개보조는 제출대행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게 나왔어요. 소공 제출대행 할 수 있다로 한 번, 소공 제출대행 할 수 없다로 한 번. 이 두 번 나온 거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는 건 그 전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최근에 좀 뜸하지만 요거 두 번째.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것은 중요한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겁니다. 뭐냐? 소공이 제출대행할 때는 이때는 갖고 갈 게 뭐냐? 소공이 제출대행하러 갈 때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기 신분증만 딱 들고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은요,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무슨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4번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신분증만 딱 들고 가면 됩니다. 요게 뭐예요? 세 번째.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소공에 대해서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소공이 제출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셔야 돼. 대행은 제출대행 원래 전자문서 안 되니까. 소공은 전자문서 못해. 소공이 제출대행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을 갖다가 갖고 가야 된다. X. 요거 이렇게 딱 준비하시면 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는 그 밑에 가로 3번에 보면 실거래가 신고는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면 신고관청에 가서 하는데 이 신고관청이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언제나 출첵거리가 뭐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로 신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 이러면 X. 사례 문제 나왔을 때도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로 3번에 1번에 당구장 표시 첫 번째 거죠? 개공이 한다고 해서 등록관청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아니죠? 너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신고는 밑에요. 가로 4번. 언제까지 합니까? 60일 이내 하죠? 언제부터 60일입니까, 이거?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요거 잔금날 아닙니다, 요거. 계약서 쓴 날이에요. 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무엇을 신고하느냐? 요게 또 중요하네요. 무엇을 신고하느냐? 무엇을. 요 실거래가 신고 사항. 요거 중요합니다, 또. 이 실거래가 신고 사항은 7가지가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2가지가 추가돼서 9가지가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볼 텐데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처럼 시험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 밑에 있는 거 회색 바탕에 박스에 있는 걸 암기해 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요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자,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낙서가 어디에 돼 있냐? 조계사 입구에 돼 있다. 이거 낙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조계사 입구. 이렇게. 자, 첫 번째요. 앞쪽에 있는 요 4가지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무조건 신고서에 기재가 되게끔 되어 있는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부가 뭘까요?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까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종류까지. 면적, 종류. 네, 이렇게. 2가지입니다. 요게. 9가지 중에 여기 2개. 그 다음에 인자는 뭐예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대표적이죠. 인적사항을 신고서에 적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날짜는요. 날일이라고 하셔야 돼. 이게 사실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로 나와 있죠. 일자는 뭐예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요거 실제는 뭘까요? 5번에 있는 건데. 5번째. 실거래가. 신고사항 중에 이걸 주로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는 누가 신고하든 간에 이건 빼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여기 중자입니다. 중자가 뭐예요? 중자하고 조자가 나오는데 이 중자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중자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물적사항이요. 인적사항, 물적사항 이렇게. 인적사항 그러면 중개사의 뭐 성명이나 뭐 주소, 그 다음에 무슨 뭐 전화번호 이런 게 되겠고, 중개사의 그 개업공인회사, 물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소의 뭐 주소라든지 사무소 전화번호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인적사항, 물적사항 요게 이제 여섯 번째.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게 별표 친 이유는 중간에 소개한 개업공인회사가 있을 때 신고사항이 되는 거고, 소개한 개공이 없을 때는 신고사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는 얘기는 소개한 개공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물적사항은 신고사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찬찬히 가면 이거 아시는 거예요.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그랬을 때는 소개한 개공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물적사항 신고사항이 되고, 함정.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했을 때는 신고사항이 되지만, 신고사항이 안 되고, 개업공인회사가 실거래가 신고한다고 그랬을 때는 신고사항이 되고, 그죠? 여기 함정이에요, 시험에서. 첫 번째 주의할 것이에요. 조자는 뭘까요? 조세 아니고, 조건기한 정해놨을 때 조건기한. 이렇게 되죠? 요 두 개, 빨간 거 두 개는 특징이 뭐예요? 조건기한 정해놨을 때, 중개사가 끼어있을 때, 그때만 신고사항이고, 중개사가 없다, 조건기한을 적용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신고사항이 안 되고 그거잖아요, 이게. 이게 빨간 거. 자, 세 번째, 밑에 있는 조개사, 입구. 요 조가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 입자는 뭐예요? 입주 계획. 당장 들어가 살 건지, 세를 놓을 건지, 이런 게 입주 계획.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이 이제 세 번째 덩어리인데, 자, 이것은 역시 제일 중요한 거.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밑에 거. 이건 3억 이상 과열 주택에 해당되었을 때 그때 신고사항으로 추가되죠. 추가되죠. 그럼 3억 이상 과열 주택에 해당됐을 때 추가된다고 하는데 3억 이상 과열 주택이 뭐냐? 실거래가가 3억 이상인 투기과열지고요. 투기과열지입니다. 투기과열지, 투기적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군의 뭐일 때? 주택일 때. 그때 늘어나요. 신고사항이. 그러니까 자 정리해봅니다. 밑에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투기과열지군에 들어가는 건데 실거래가가 2억입니다. 아파트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몇 가지? 투기과열지군의 아파트인데 실거래가 2억밖에 안 돼요. 그럼 그렇다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몇 가지? 7가지. 9가지가 아니고. 자, 실거래가가 10억입니다. 투기과열지군에 들어갑니다. 상가입니다. 상가도 매매하면 실거래가 신고해요. 그럼 실거래가 신고사항은 몇 가지? 7가지.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추었을 때가 뭐예요? 9가지.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 문제 쭉 얘기해놓고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뭐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하면서 나올 수가 있어. 사례 문제 내기 참 좋아요.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어디 가서 신고합니다. 저것도 사례 문제 낼 때 같이 물어볼 수 있고 신고사항도 물어볼 수 있고 너무 좋지. 요거 신고사항 반드시 암기하시고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뭐냐면 요 중에서 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이 관련된 정보는 내용은 매수인이 아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매수인이 신고무가 있는 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로 신고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개공이 신고 의무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자. 그랬을 때 이런 정보는 개공이 스스로 알 수는 없잖아요. 누가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매수인. 매수인은 이 정보를 갖다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한테 5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죠? 돼 있어요. 이때는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이 숫자 나올 것 같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5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면 그림이 하나 조그만 게 그려져 있고 제일 밑에 오른쪽에 밑에 가면 신고 의무자 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수인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만약에 신고 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계약일부터 50일 내 누가 제공한다고요? 매수인. 50일이라는 숫자를 물을 거예요. 예? 이제 뭐 다음 자료 언제 나눠드릴 때 그 기간 요런 기간들 있죠? 며칠이냐, 뭐 지체 없이냐, 뭐 7일이냐, 10일이냐 그 자료가 이제 A4 용지로 한 장쯤 나갈 겁니다. 뭐 다음 주나 나갈래나 그렇게. 예. 그거 50일 나와요. 50일. 유일합니다. 50일. 예. 60일 그러면 안 되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거기 방금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가로 6번에서 3번이에요. 3번.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까지요? 50일. 그거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네모 3번에요. 요거 봅니다.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 언제까지 주죠? 중요한 거 나왔네. 신고 필증은 즉시 줍니까? 지체 없이 발급입니까? 지체 없이 발급. 출제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즉시라고 그러면 틀려요. 옛날 조문이 즉시로 돼 있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옆에 써주셔야 돼. 즉시 X. 볼 때마다 즉시 X. 우리 중개사법은 즉시란 말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즉시란 말은. 그러니까 대부분 나오면 지체 없이가 맞는 거예요. 지체 없이가. 즉시냐 지체 없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지체 없이예요. 즉시 아닙니다. 여기. 즉시하고 지체 없이 중에 어떤 게 더 빨라요? 즉시가 빠른 거예요. 즉시는 그 자리에서 이런 뜻이에요. 실거래가 신고 들어갔을 때 옛날에는 즉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신고 필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따져볼 겨를이 없잖아. 그래서 좀 늦춘 거예요. 지체 없이 그러면 그 자리는 아니고 그날 중으로 늦어도 다음 날까지 발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가 좀 늦는 거예요. 두 개가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돼. 지체 없이 발급이에요. 그러면서 가로 2번에 보면 검인받은 것으로 어떻게 돼요? 의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있었잖아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까지도 있지만 검인제도가 대신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검인제도는 요게 없다고 그랬죠. 따져보는 게. 형편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검인제도가 형편없으니까 신고해서 신고필증이 나와버리면 검인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지요. 검인받은 것으로 어떻게 돼요? 의제. 그게 가로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등기 4개죠. 이제 필증 갖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해보는데, 자, 밑에 네모 5번 가보십니다. 검증하는데,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게 맞는지를 따져보는데, 이게 맞는지 따져보려면 다른 거래 건하고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라고 검증하는 체계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돼 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막 누적시켜 놓는 거지. 자,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사람은 누구게요, 거기? 가로 1번에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사람 누구? 국장. 아무래도. 가로 2번 별표. 이런 검증 체계를 대입시켜서 비교해가지고 적정성을 실제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여기가 핵심. 적정성을 실제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적정성 검증인데 신고관청이다. 신고관청이 검증합니다. 자, 세무서장이 검증한다고 하면 X입니다. X. 국장이 검증한다고 해도 X입니다. 출제 영순위. 가로 2번 큰 별표. 그리고 나서 자, 검증 결과를 신고관청은 어디에 알려줍니까? 오른쪽에. 어디에 통보해요? 등기소에 통보합니까? 아니면 세무서에 통보합니까? 세무서. 근데 출제하는 사람도 이거 등기소에 통보한다고 또 헛소리 할 거예요. 등기소 그러면 안 되고 어디에다가? 세무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딱 나오면 아, 세금을 제도 물려버리려고 하는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과세자료를 활용하게끔. 그죠? 그래 놓고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여기 보면 검증 결과를 우리 신고관청은 시도지사한테 보고합니다. 보고. 매달 보고합니다. 어딘지 찾지 마시고.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찾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하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매달 보고합니다. 매달. 그래서 매달 통계가 나옵니다.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신고했거나 허위 신고해가지고 과태료 얼마씩 물렸다고 매달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매달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체크합니다. 어디 보시냐면, 106페이지 위에 가로 7번에 있습니다. 신고 내역의 조사 및 보고라고 되어 있죠. 보고. 보고. 그래서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화살 표시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별표해 두시고. 2번에 화살 표시. 자, 신고 관청은 누구한테 보고하고?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보고하고? 국장. 그러면서 3번을 읽어보셔야 돼. 3번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제 6조 제2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보고할 때는 매월 1회 보고하도록 돼 있죠.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요. 이렇게 보고하려면 여기도 매월 1회 보고해야 되겠죠. 조문은 없어요. 근데 없지만 여기서 보고해야 이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하는 거니까 여기도 당연히 매월 1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뭐예요? 보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매월 1회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서 시험 출제거리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 그 화살 표시 돼 있지만 신고관청이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건너뛰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신고관청이 누구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시도지사한테. 화살 표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이걸 딱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그 내용들을 지금 다 했어요.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107페이지 가보십니다. 격까지 해당하는 거 좀 보고요.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신청이 있고 변경 신고가 있어. 이건 거래 신고죠. 지금 본 거. 거래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요거 적을 때 주소를 갖다가 또는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서 010인데 011 적었다든지 이렇게 잘못 적었죠? 고치면 되겠죠, 그건. 그걸 정정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적었으니까 뭐요? 정정. 그래서 거기 가로 1번 정정 신청에서는 둘째 줄에 보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 내용에 뭐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나왔죠? 여기 있는 거 암기할 필요 없고요. 아, 주소를 잘못 적었을 때는 그냥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냥 개념을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참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가로 2번 가면 이번에는 변경 신고인데 이건 뭐냐? 잘 신고했어요. 잘 적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 시간에 배울 때 처음에 등기 칠 때 주소를 갖다가 잘못 적어서 등기부에 주소가 잘못 올라갔네 그랬을 때는 경정 등기 한다고 그런다고. 경정 등기 아시죠? 근데 신고를 했어요. 주소 잘 적었어요. 등기부에 제대로 된 주소가 올라갔는데 이사 갔어요. 그래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때 하는 등기는 변경 등기 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요 변경 신고는 변경 등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어요. 동그라미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 비읍번. 요 세 개 밑줄 그어진 부분 여기는 좀 체크해 두시고 밑줄 그어져 있죠. 조건이나 기한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변경입니다. 이건 정정이 안 돼요. 변경만 되는 거니까. 중요도가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한번 살짝 봐주시는 거예요. 가격이라든지 밑에 보시면 중도금, 잔금 이렇게 돈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정정이 안 돼요. 돈은 이때도 뭐요? 변경이다. 요 정도 일단 봐주시고 정정이냐 변경 신고냐 이걸 물을 때가 있었어요. 시험 문제. 그리고 지금 밑줄 그은 요것들은 정정이 안 되고 뭐만 돼요? 변경 이렇게만 딱 하시면 될 것 같아. 지금 단계에서는 자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뭐가 나오느냐? 해제 등 신고예요. 해제 등 신고. 이게 뭐냐면 계약이 깨졌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하는 신고가 거래 신고죠. 칠판에 본 거. 근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잖아. 그때는 이제 세금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안 물죠. 근데 지금 거래 신고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무는 쪽으로 기차가 가고 있죠.
근데 깨졌으니까 이제 안 물고 싶죠? 안 물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는 신고가 뭐예요? 해제 등 신고. 그러면 이제 관청에서는 확인서를 줘요. 그 확인서는 계약이 이거 저 깨졌어요 라는 확인서예요. 그걸 세무서에 갖다 주면 세무서는 뭐예요? 알아먹어요, 이제. 아, 계약이 깨졌으니까 이거 확실하구나. 뭐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라고. 이때 하는 신고가 해제 등 신고예요. 깨졌을 때 하는 신고인데 중요한 것은 자, 세채줄에 보면 밑줄 그어져 있어요. 해제 등 신고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걸 두 번 물어본 거예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지금 네모 2번에 우리 108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세채줄을 갖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계약이 지금 깨졌어. 근데 거래 신고해서 뭐 신고 필증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됐어. 세금을 물어야 될 건데 근데 계약이 깨지면 이제 세금을 안 무는 거니까. 그런데 요 계약이 깨졌습니다만은 요 사람이 너무 재산이 많고 몸이 게을러. 그래서 해제등 신고를 아이고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 해제등 신고 해가지고 뭐 세금 그거 그냥 내버리지 뭐. 해제등 신고 뭐 할 필요 뭐가 있겠어. 이렇게 귀찮아갖고 안 해. 안 해도 법 위반은 아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가로부터 표창장 받겠지? 세금 안 내는데 막 세금 냈다고? 그걸 국가에서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 안 말리지. 안, 내야 될 사람이 안 되면 그냥 열불이 납니다. 막 그때는. 근데 이제 뭐 찾아갈 사람 아니면 안 낼 사람이 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돌려주거나 뭐 그런 게 되게 느립니다. 옛날에 경험이 있어, 우리. 제가 옛날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혼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한 거야, 신고를 뭣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무사한테 맡겼더니 세무사가 정정신고하면서 이제 돌려받게 됐어. 그러면 돌려받는다고 거기서 결정이 났으면 이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2달이 가고 3달이 가고 안 돌려줘요. 전화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걷어갈 때는 재빨리, 돌려줄 때는 느릿느릿. 그렇잖아요? 학원 갈 때는 느릿느릿. 돌아올 때는 재빨리. 그거 아닌가요? 자, 똑같은 그 원리 같아. 자, 그 다음에 네모 3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거 볼 텐데, 자,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를 가리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떤 거냐? 이거 세금을 제대로 물려야 되겠는데 이게 세금 내기고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 그 의도를 따져보는 거니까 두 개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다음 주 정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맞냐 그거 진짜 이거 따져보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세금.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에요 이거랑 세금 물리겠다 이거랑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농취증 받았다 그건 그거고 거래 신고는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한 번 나왔죠. 중요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러면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는 거 아까 했었죠? 요건 아까 했던 거네. 근데 거기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거기 3번이 뭐냐? 자, 우리 둘째 시간에 배울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이제 얘를 이겨먹어요.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요건 검인은 형편없는 제도죠?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하면 할 필요 없지. 아까 했잖아요. 이건 교재 없다고? 아까 앞에 나오니까 안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랬을 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할 필요가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온 게 제일 마지막 거, 세 번째 거예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지. 검인제도 이것도. 아까. 이게 다른 제도와의 관계. 1번, 2번, 이거 3번 이렇게 돼 있을걸? 네모 3번요. 네모 3번 별표하십니다. 네모 2번에 나와 있는 해제 등 신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게 네모 3번이에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제재부터 하겠습니다.